분야들만을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 충돌을 조율하고 사랑과 협력을 같이 하는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제 바로 그러한 진정성, 그러한 노력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을 위한 경쟁이 타인에 대한 배려는커녕 혐오까지 불러일으키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각오하는 다른 리더십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강압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닌 아래로부터 힘을 끌어들이고 조율과 중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료 2,700여 명 공직자와 함께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50년 성남을 만들어온 우리가 이끌어갈 성남의 미래 50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먼저 손을 드신 후에 소속 언론사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타임즈 송기용 기자입니다. 먼저 민선 7기 성남시장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브리핑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2월 25일 국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4월 1일 또 토론회, 그다음에 5월 8일 범시민추진위원회까지 그리고 서명 인원이 성남 시민보다 숫자보다 많더라고요. 107만 명.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에 관해서 논의가 조만간 있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성남시가 더 추진할 계획이나 또 어떤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고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국회의원분들하고도 협업을 했고요. 작년 12월에는 6월 30일자로 공동연수를 가진 박창훈 기조실장이 직접 의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이제는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이건 국회의 입법 과정이 이제 남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회 입법 과정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국회의원실에 저희들의 의견 및 자료 그리고 특히 행안위 법안 소위 쪽에도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저희하고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는 여야 물론하고 자료도 요청하시고 지원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주도하고 계시고요. 또한 국회 입법 논의에는 정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에는 반드시 행안부 차관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해서 혹여 저희들의 이 열망이 과한 압력으로 비치진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저희들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에 관한 일정,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모든 마지막 매듭 짓기를 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러신 분이. 네. 1호 신문의 박봉민 기자입니다. 먼저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성남시 시장으로서 1년을 보내신 소회하고 그리고 은수미 시장의 시장 이전의 성남과 이후의 성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문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문화도시 성남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지 하고 아시아 실리콘
실리콘밸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1년 소에는 제가 국회나 청와대에서는 배우기 어려웠던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요. 특히 중점적으로 정말 가슴에 남아있고 지금도 저희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소통과 조율입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수많은 시민들은 사실은 그 과정을 만들어내셨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 세대가 다 그게 아쉬우신 거예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허망하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20대 청년들은 그렇게 경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너무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누리면서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은 공동체를 위해서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다른 세대와 이웃을 위해서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이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정말 이 정치의 핵심이고 조정과 중재는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1년은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조율과 중재를 위해서 앞으로 더 용감해져야 되고 진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다가가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해준 1년이었고 시민들께서 가르쳐 주신 1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용감하게 오직 시민들에게 헌신하고 조율과 중재하면서 살아가겠노라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과 이후는 이제는 느끼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통과 중재, 조율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처음엔 좀 답답하다 이러시는 기자님들도 계셨어요. 불법 시위가 있으면 화끈하게 표현을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리고 또한 2074개 단체나 되다 보니까 만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시간을 타인을 공격하거나 배척하는 데 보낼 건지 아니면 우리 이웃과 우리 모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긍정하고 협력하고 손을 내미는 데 보낼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저는 공익을 담당하는 저 2,700여 명 공무원들과 그리고 저는 바로 좀 더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지를 넓혀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체감하시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있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진정성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느끼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은수미의 성남은 진정성과 간절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무도 의심치 않는 그러한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시민들께서 아마 조금은 느껴주시리라. 그렇게 느껴주신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 실리콘밸리는 정말 새로운 미래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AI 메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만들 건지 줄일 건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실 텐데 저는 AI가 일자리를 늘릴지 줄일지에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적용되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나이도 있죠. 나이나 단순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없는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AI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로 못 가십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AI가 일자리를 더 창출하든 창출하지 않든 개인에게는 어쩌면 절벽 같은 순간들을 겪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은 바로 그런 점까지 저희들이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모빌러티, 아직 이제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스마트 모럴러티,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인권,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런 문제에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점에서 아마 시민들께는 새로운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동희 기자님. 예. 네,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2019 이동입니다. 광주 대단 사건 지원 조례가 예. 최근 이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조명 사업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명예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 더 이상 폭동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평당 100원짜리 땅을 심지어 16,000억에 팔겠다는 아주 이 잘못된 투기 조장에 대해서 당연 시민권을 주장했던 아주 소중한 역사이고 기록이고 우리 성남시 시작이고 또한 정의이다라는 것들을 알려나가는 것, 조례로서 할 수 있습니다만,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그걸로 인해서 구속되신 분이 21분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우선 첫 번째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법안 협의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국회를 통해서도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 박물관을 만들고 이것을 AR 박물관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광주 대단지 사건 50주년 기념위원회를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런 여론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을 거다. 제가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기자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마이뉴스 기자님이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계천, 아까 제가 그리고 청계천 박물관 얘기도 했는데 청계천 박물관도 있고 청계천에 또 체험존도 있습니다.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판자촌 체험존이라는 게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기록과 역사를 하고 청계천 박물관이나 이런 기획에 대해서도 또한 저희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좀 제대로 역사를 바로잡는 사업까지도 좀 같이 해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포츠 서울. 네, 스포츠 서울의 조성 기자입니다. 예. 먼저 1주년을 축하드리고요. 해외를 보니까 참 성남시청 공무원들과 훈련들이처럼 참 마무리를 하셨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성남시가 시청 내부의 어떤 시위대에 대해서 이른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저도 언짢아 봤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시장실로 진입하려는 시민들의 모습을. 그러면서 저도 안전사고의 우려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이해는 되지만 이게 또 불통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 이른바 시장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끊임없이 소통할 겁니다.
진심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이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쌍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통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소통을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그 소통을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약 40건 정도의 난입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의 업무 공간이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도 보셨겠지만 매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관람을 오는 곳입니다. 매일 아이사랑 놀이방 등등 북카페까지 때문에 9층까지 시민들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매일 1층에서 온갖 시민들의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 밖에서까지 가끔은 수만 명씩 시민들이 오십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었는데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서부터 시작해서 유리창을 깨겠다. 이 공무원들께는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 많이 다칩니다. 그것도 참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저희 공공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께서도 소통하려는 자세가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을 들고 목에 겨누는 상황에서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폭력이나 혐오는 안 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위협하지 마십시오. 혐오 발언하지 마시고 막말하지 마십시오. 시장에게 XX년이라는 소리를 하는 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듣습니다. 애들한테 가르치는 곳이고 문화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의 룰, 예의 이걸 지켜주십시오.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업무 공간이기만 하면 그냥 다 감내했을 겁니다. 시청은 공무원 2,700여 명 업무 공간 아닙니다. 다른 시민들이 오시는 문화 공간입니다. 그분들에게 위협하거나 폭력을 간접적으로 그럴 가능성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지키면서 소통을 하자.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버텨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보도자료를 냈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SMP 뉴스통신의 안녕하십니까. LSP 통신의 김병원 기자입니다. 예.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원래는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예. 하셔서 저는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수미 시장님께서 공영사를 아동의료비 본인 구단 100만 원 상한제 앞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성남시가 체크카드 지급에 대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 실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견해와 그리고 앞으로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치하는 이유를 가장 소중한 정치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남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토이스토리 4를 봤는데요. 제가 토이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한 창의